전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신발이 맞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장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신발을 리뷰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은 신발, 아식스의 노바블라스 5 리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바블라스 5는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 기대를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전작의 만족도와 아성 때문일 겁니다. 노바블라스 4 24년에서의 베스트 슈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데일리 트레이너화로 나왔죠. 한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독 특이한 지표를 보여준 것이 아식스의 데일리 트레이너화들인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최상위 레이싱화, 레이싱 카본 레이싱화 이런 류의 신발들이 크게 바이럴이 되거나 주목을 받았던 시장에서 이렇게 데일리 트레이너화들이 주목받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바블라스 4는 사용자들의 만족도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의 차기작이면서 먼저 받아보신 분들이 4보다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됐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정론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저 또한 먼저 구매를 했고, 전 내돈내산입니다. 구매를 했고 먼저 사용을 해보면서 첫인상 리뷰 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분명하게 전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신발이 맞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제가 어떤 식으로 총평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어퍼를 보면은 노바블라스 4 때도 그렇지만 같은 우분 메쉬가 사용되는데 확실히 개선이 된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4에서의 우분 메쉬는 굉장히 니트에 가까울 정도로 두툼하면서 부드러운 착화감이 특징인 신발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부드러운 착용감이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로 뽑힐 통기성이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5 같은 경우에는 그 통기성이 확실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얇기 자체를 굉장히 얇게 개량을 하면서 통기구의 배치를 눈으로도 많이 보이도록 배치를 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제가 러닝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할 때, 레그 스윙을 한다거나 할 때 물이 묻었나 하고 한번 쳐다볼 정도로 즉각적인 통기성이 느껴지는 엄청난 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또 20km 이상 정도의 러닝을 할 때면은 발가락이 조금씩 시려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영하의 날씨에서 확실히 유의미한 통기성 개선이 느껴지는 어퍼의 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착용감은 우분 어퍼 특유의 부드럽게 감싸주는 착용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확실히 어퍼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느껴지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와 정말 비슷한 착용 사이즈감을 느꼈습니다. 피트하게 내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을 원하신다면 정 사이즈, 조금 넉넉한 느낌이 좋아 라고 하신다면 반업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발볼도 D 발볼과 2E 발볼이 나오는 모델들이니 고려하셔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부에 텅과 아일릿도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일릿 신발끈 구멍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전작에서는 똑같이 다 구멍으로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5에서는 끈과 끈으로 연결하는 앞에 두 구멍이 그런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이것이 뭐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말할 여지는 저는 따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작에서도 딱히 발등부에 대한 압박이나 신발끈에서 오는 압박 이런 거는 느껴본 바가 없었고, 5에서도 같게 뭐 그런 압박감 이런 거를 느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변경점 중에 하나?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은, 하지만 분명히 발등에 간섭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여겨질 수 있는 묘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포 자체도 패딩 배치가 바깥 안쪽으로 원래는 없었습니다. 패딩이 없었어요. 4에서는 패딩 없이 얇은 그냥 한 겹으로만 돼 있었었는데 패딩이 배치가 되면서 발등부의 착용감이 조금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에 띠를 둘러서 돌아가는 거를 방지를 한 그런 센스 있는 업그레이드가 느껴졌습니다. 신발끈도 적당한 길이감으로 러너스 루프나 이런 것도 무난하게 다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 크게 변경된 것이 이 힐컵 부위입니다. 4 같은 경우에서도 이 힐컵의 패딩이, 발목 옆에 있는 패딩이 정말 두툼한 편인 신발로서 발목 착용감이 좋은 신발 중에 하나였는데, 이 5는 그 안 그래도 두꺼웠던 패딩이 한 2배 정도로 두꺼워지면서 더욱더 발목을 확실히 견고하게 잡아주면서 푹신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견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 힐축은 시리즈 정통대로 탄탄하게,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주면서 이 뒤축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착용감으로 느껴졌고, 아킬레스 간섭이나 이런 것도 따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숭아뼈의 간섭도 따로 없었고요.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4에서의 가장 아쉬운 것을 뽑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퍼의 통기성이 있었고 바닥에 발열감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5에서는 제가 지금 영하의 날씨 정도로서 계속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테스트를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발바닥 열감이 지금 문제되는 여지는 당연히 아닌 걸 알고 계실 텐데, 우선 인솔 자체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게 까칠까칠해지면서 발바닥이 앞뒤로 흔들리는 거를 물리적으로 더욱더 잡아준 게 느껴지는데, 아쉽게도 타공은 없습니다. 미드솔에서 오는 발열이 크다라면은 아마 발바닥 발열감은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뭐 20km 이상의 러닝이나 그런 것에서도 딱히 느낀 바는 없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또 변한 것 중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명칭 자체가 바뀐 미드솔의 소재입니다. FF 블라스트 맥스 폼이라는 미드솔의 소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전작인 FF 블라스트 플러스 폼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미드솔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적당한 쿠셔닝과 적당한 반발력, 말 그대로 밸런스가 잡힌 것이 특징인 미드솔이었는데요. 이 맥스는 그 플러스 폼에서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드는 그런 쿠션감이었습니다. 적당히 푹신할 곳은 푹신하지만 이 충격을 받으면 밀어내는 반발력도 적당히 잡혀있는 밸런스가 좋은 미드솔인데요. 그것이 이 전족부와 후족부의 특징이 나뉜다는 것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미드솔의 굉장히 기하학적인 무늬가 특징인 신발이 노바블라스인데, 이 5도 이 그냥 일부러 기하학적으로만 이 무늬를 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능에 영향을 주는 기하학적인 무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힐풋을 착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착지를 했을 때 이 무늬대로 이 충격이 진행이 되면서 완충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름 설계가 된 기하학적 패턴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격을 받아내는 이 뒤축이나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소프트하게 느껴지면서 전족부는 조금 더 탱탱하게 느껴지는, 물론 물리적인 높이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느껴졌는데, 반발력 자체 이런 것은 노바블라스 4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엄청 변한 느낌은 없습니다. 이렇게 접었다 펴지는, 튕겨주는 느낌 자체는 둘이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 드라마틱한 튕겨주는 느낌, 드라마틱하게 막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느낌, 그것까진 아니었습니다만, 전작에 비해서 미드솔의 질감 자체가 조금 더 살짝 뭔가 소프트해졌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그렇다고 반발력이 부족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4에 비해서 저는 가장 좋은 변경점 중에 하나가 이 아웃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비슷하지만 아웃솔의 배치 자체가 조금 달라졌고요.
플랫폼의 넓이가 달라졌습니다. 5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특히 중족부가 많이 넓어진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4 같은 경우에 중족부가 조금 좁기도 했고 엄청 딱딱한 쿠션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뭐 내전이 유발이 된다라는 평을 조금 받은 신발이기도 합니다. 이 어퍼 자체도 조금 소프트한 편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많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도 어퍼는 똑같이 소프트하지만 이 중앙부 플랫폼이 넓어지면서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를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내전 유발의 퍼센티지를 따지면은 훨씬 낮춰준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영상이 지금 띄워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내전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막 발목이 막 좌우로 막 꺾여서 데미지가 온다 이런 느낌을 이 신발을 받아서 신었을 때 느껴진 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아진 안정성과, 그리고 이 아웃솔 배치와 디테일이 조금 더 달라지고 타이어처럼 착착착착 갈라져 있는 아웃솔로 인해서 접지력이 조금 더 상승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면적 자체가 아웃솔 면적은 조금 줄어든 느낌은 들지만서도, 그렇지만 접지력은 충분히 유지시키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막 눈길이나 이런 데서 아예 안 미끄러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수준 이상의 접지력을 제공을 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을 하면은 정말 좋은 밸런스를 잡은 데일리 트레이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발이 있으면은 아마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신발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신발장에서 오늘 뭐 신지 하고 보다가 이거 신어야지 하고서 선택하지 않으실까 싶을 정도로 가장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신발일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밸런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반발력, 쿠셔닝, 안정성 등등 어떤 부분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밸런스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훈련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점이 좋은 밸런스라고 말하지만 그 밸런스가 어느 하나 엄청나게 특출나게 막 튀어나와 있는 특장점은 없습니다. 안 좋게 말하면, 진짜 굳이 안 좋게 말하면 무색 무취의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일리 트레이너에서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반발력이 막 특히 좋고 쿠셔닝이 특히 좋고 이럴 필요는 지금 이 용도의 신발에는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이 특화돼서 나오는 신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템포 훈련화가 반발성, 반응성이 훨씬 좋고, 쿠션화, 맥스 쿠션화 이런 신발들이 훨씬 쿠셔닝이 좋고 리커버리 할 때 좋고, 이런 것처럼 용도적으로 이 신발에 가지는 용도에 이 신발은 정말 완벽히 부합하는 신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작이 괜찮았고, 그리고 내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트레이너화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 이제 대회가 바로 코앞이 아닌 이 시점에서는 트레이닝화들을 많이 신으시겠죠?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트레이닝을 함께 해줄 신발로서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말씀드렸지만 엄청 막 와, 이 신발만 신으면 뭐 하늘을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아니시라면은 만족도는 분명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14일 오전 10시 각처를 통해서 159,000원에 발매가 되고, 컬러는 다양하게 발매가 됩니다. 이 컬러도 발매가 되고, 파란 컬러, 핑크 컬러, 뭐 성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투이 컬러도, 투이 발볼이 조금 더 넓은 모델, 이런 것도 발매가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서 끌린다 싶으시면 구매 한번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구매처에 대한 정리 영상은 여기 지금 사진에 띄워드리고 있죠. 이쪽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대신 플린러너 측은 16일에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 인지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꼭 구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다양한 러닝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